12페이지 보세요. 신석기 갑니다. 자, 구석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그 틀을 잡으셨으면 신석기부터는 쉽게 갈 수 있는데 후기 구석기 단계부터, 후기 구석기 그러면 아까 석기를 대량 생산하는 4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 후기 구석기 단계, 그 다음에 신석기 전기 단계까지, 후기 구석기에서 신석기 전기 단계까지를 유럽 쪽에서는 뭐라고도 하냐면 중석기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이 시기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제 중석기에서 편제를 넣긴 넣는데 원래 우리 학교에서는 없었어요. 그래서 후기 구석기 그냥 신석기 전기 이런 식으로 잡았는데 그 과도기를 중석기 시대이래. 그래서 이 중석기 시대의 시작은 뭐였냐면 후기 구석기 단계에서 등장하는 승배 찌르기야. 자, 이 사진을 눈으로 익혀두세요. 교재에도 아마 사진이 있을 거예요. 찌르개인데 밑에 승배, 즉 꼭다리가 붙어 있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나무를, 기다란 나무를 끝을 돌칼이라든가 주먹도끼로 이렇게 열십자로 갈라요. 끝을. 그 다음에 열십자 갈는 거 벌려. 그 다음에 선배를 끼워 다시 오므려 묶어.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창이 되는 거죠. 이제 창의 창촉 부분이 바로 이 승배 찌르기야. 후기 구석기 단계 승배 찌르기가 등장을 하면서부터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냐면 이음 도구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음 도구 두 가지 이상의 재료를 이었다 해서 이음 도구예요. 영어로는 이제 컴포지트 툴, 제 한자로는 조합 도구, 순 우리말의 이음 도구. 자, 이음 도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창이나 활인데 이때 창촉, 화살촉 이 부분을 돌로 제작한다. 뗀석기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무라든가 동물의 뼈라든가 다른 재료를 가지고 이어요. 그래서 이음 도구야. 이때 창촉이나 화살촉과 같은 돌로 제작되는 부분의 돌 자체가 매우 작아. 석기는 석기인데 매우 작은 석기이다 해서 잔석기 이럽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요게 이제 후기 구석기 단계에서 등장한 승배 찌르개고, 승배 찌르개를 응용해서 지금 창이 만들어진 거야. 지금 이 사진이 제주도 한경 고산 유적지 거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승배 찌르개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화살촉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게 지금 돌이라는 거야, 석기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화살촉을 제작을 한 다음에 거기에 나무 등의 다른 재료를 연결을 쓴다 이거지. 그죠? 자, 그래서 이 중석기 단계의 핵심은 이음 도구를 제작하는 잔석기가 핵심이 되겠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중석기 단계는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자연환경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뒤로 좀 다시 거슬러 가서 우리가 이제 구석기를 뗀석기 제작하는 방법에 따라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었잖아. 근데 그 전기, 중기, 후기 때 자연환경이 틀려요. 전기 구석기까지는 빙하기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기 구석기까지 빙하기였을 때 한반도 지형이었어요. 자, 빙하기라는 얘기는 꽁꽁 얼어붙는다는 얘기지. 뭐지? 투머로우 어쩌고 하는 그 영화 있어요. 꽁꽁 얼어붙는 영화. 그지? 그래서 빙하기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냉장고에 사과잼, 포도잼, 딸기잼 있어. 재밌지 막. 이런 얘기만 해. 얼어붙지 않겠냐? 그래서 꽁꽁 얼어붙으면 육지에 있는 물이 바다로 안 들어가. 유입이 안 돼. 그러면 바닷물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어. 해수면이 낮아져. 이해가시냐? 그러다 보니까 바닷물 해저 지형이 그다지 깊지 않은 서해 같은 경우는 그냥 육지예요. 빙하기 당시. 그 다음에 동해 쪽만, 여기는 이제 해저 지형이 상당히 깊잖아요. 이제 동해 쪽만 호수이고 일본하고 우리는 연결된 상태. 이게 전기구석기 빙하기였던 전기구석기 당시의 지형이다. 왜 일본에 7만 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구석기 단계에 일본에 사람이 건너갔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느냐. 항해수는 그때 당시에 몰랐는데 그때는 육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건너간 겁니다. 자, 이게 전기 구석기 때 지형도. 그러다가 중기, 후기 구석기 단계로 가면서부터는 간빙기로 들어가. 지금까지 지구에 4차례 빙하기가 있었어요. 귄츠, 비름, 민델, 리스 해가지고. 지금은 마지막 리스 빙하기 끝나고 난 다음에 리스 간빙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몇만 년쯤 후에 5번째 빙하기가 또 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안심하세요. 우리는 그냥 행복하게 족발 먹다 죽으면 돼. 몇만 년 뒤의 얘기니까 우리는 신경 쓸 거 아니야. 일본애들 바다에 가라앉고 그러고 난 다음의 일이야. 어쨌든 그래서 후기 구석기 단계부터는 완전한 간빙기로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반도 지형이 후기 구석기 단계부터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후기 구석기부터 시작되는 중석기의 자연환경은
간빙기로 들어가면서 따뜻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후 자체가 온화해진다는 뜻이지. 이렇게 되면 어떤 동물들이 출현을 하느냐? 작고 날쌘 동물들이 출현합니다. 만약에 앞에 앉으시면 좀 불리해. 이분하고 내가 데이트를 했어. 좋아? 자, 우리 집사람 아니면 우리 부인만 아니면 데이트 안 해. 어쨌든 이분하고 나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한겨울에 막 칼바람이 쌩쌩 몰아쳐. 이분이 유리할까요? 내가 유리할까요? 내가 유리하지. 왜? 나의 발달된 배근육은 전부 다 에너지란 뜻이야. 난 추위에 강해. 여기는 오돌오돌 떨겠죠. 그죠? 날씬하다는 것이 꼭 좋기만 한 것은 아니야. 그래서 데이트할 때 나는 이리 와 할 수 있는 거지. 이 얘기는 잊어버려. 자, 어쨌든 그래서 빙하기 때는 덩치가 큰 동물들이 유리합니다. 왜? 버틸 수 있는 에너지가 축적이 되니까. 그래서 매머드 같은 거, 우리가 맘모스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매머드 같은. 그때 당시에는 포유동물들도 덩치가 컸어요. 그러다가 간빙기로 들어갔어요. 간빙기로 들어가면 이제 상황이 정반대야. 덩치가 큰 동물들한테는 끔찍한 시절이 돌아와. 내가 어렸을 때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선풍기 발명한 사람이 제일 위대했어요. 왜냐면 나는 이 여름이 싫은 사람이야. 커보니까 선풍기 발명한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어. 에어컨 발명한 사람. 그치? 나는 지금부터 이미 지긋지긋해. 그치? 그러다 보니까 빙하계가 끝나고 간빙기 들어가면서 덩치 큰 동물은 도태가 되고 자연계 자체에 작고 날쌘 동물. 그렇다는 얘기는 사람들의 사냥감도 바뀐다는 뜻이야.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작고 날쌘 토끼라든가 무슨 막 여우, 다람쥐 막 이런 거 그거를 갖다 주먹도끼 찢겨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안 돼요. 팔맷돌로 던지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거리용 사냥도구가 필요합니다. 그 원거리용 사냥도구는 그 이전까지의 방식대로 돌 따로 나무 따로 이 방식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잔석기를 활용한 이음도구이다. 중석기 끝. 중석기는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유적지 정리합니다. 중석기. 자, 중석기 유적지는 세 군데 딱 기억하시는데 홍천의 하화계리 유적지. 자, 교재에 체크하세요. 지금 중석기 몇 페이지 하고 있냐면 11페이지 하고 있는 거야. 자, 홍천의 하화계리 유적지, 통영의 상노대도 유적지, 북한 쪽에 함경북도 웅기 부포리 유적지. 아까 웅기 불포리 있었던 인근 지역이야. 웅기 부포리 유적지, 홍천의 하화계리 유적지, 통영의 상노대도 유적지. 이러면 중석기 유적지이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진에 있는 제주도 한경 고산리 같은 경우에는 중석기 유적지, 동시 신석기 유적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석기 유적지로 파악을 해요. 자, 신석기 시대는 언제부터 신석기 시대이냐? 신석기 시대하고 구석기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은 일단은 도구인데 구석기 때 뗀석기를 썼던 거는 달리 신석기 때는 간석기를 씁니다. 석기를 제작하는 방법이 새로운 방법이다. 갈아서 만든다 이거 석기를. 그치? 그래서 간석기이긴 하되 간석기를 쓰는 시대가 신석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신석기는 뭐를 만들어서 쓰기 시작한 이후부터 신석기라고 부르냐면 토기를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한 시대부터를 신석기라고 합니다. 토기가 핵심이야. 토기가. 그치? 구석기 단계는 등장하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토기예요. 토기의 용도는 뭐냐? 토기의 용도는 조리용 내지 저장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토기의 용도가 조리용이다 이러면 구석기 사람들은 음식을 조리를 못했다는 뜻이냐? 구석기 사람들도 음식을 익혀 먹기는 했어요. 단 구워 먹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 피워서 그냥 바로 구워서 먹는 거지. 국물 요리는 구석기 때 안 됐습니다. 이 국물 요리, 즉 맛을 추구한다는 거는 식량이 어느 정도 넉넉할 때 나오는 얘기예요. 먹을 것도 없어서 허덕거리는데 무슨 맛이야. 일단 먹고 보는 거지.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신석기 단계는 구석기 때에 비해서 여전히 수렵 채집이 기본이 되긴 해요. 그래서 구석기 때의 수렵 채집은 계속 이어진다. 다만 수렵 채집과 관련된 기술들이 보다 발전을 하면서 구석기 때의 수렵 채집이 신석기 수렵 채집이 구석기 수렵 채집에 비하면 생산성이 훨씬 높을 거예요. 근데 구석기에 비해서 생산성이 훨씬 높은 데다 대고 이 신석기부터는 뭐가 시작되냐면 중기 신석기 이후로 농사가 시작돼. 농경. 드디어 사람이 식량을 직접 길러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약탈경제하고 비교해서 생산경제다 이런 표현도 써요.
자, 자연 상태에서 약탈할 수 있는 것들은 약탈을 하고 거기에다가 식량을 농사를 지어서 직접 길러내 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구석기에 비교를 했을 때 식량 자체가 구석기보다는 풍부해진다는 뜻이에요. 아주 많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남는다. 그러면 두 가지를 추가해야 됩니다. 첫 번째 맛. 그럼 조리를 해야 돼. 그러면 국물 요리까지 가는 거지. 두 번째, 먹고도 남아. 그러면 남는 식량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구석기가 언제부터 언제냐면 70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가 구석기야. 신석기는 BC 8000년 경부터인데, BC라고 하는 거, 자, 여기 잠깐 하고 요거부터 보자. 이 BC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연대를 그 역사학에서 이건 제일 기초인데 혹시나 싶어서 알려드리면 대부분 아실 건데, 우리가 예수님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왜냐면 이제 서양학자들이 잡은 개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쪽은 이제 헬레니즘하고 헤브라이즘이거든. 그래서 기독교 영향이 상당히 강해. 예수님 태어난 해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태어난 지 몇 년째 되었느냐. 올해는 예수님 태어난 지 2016년째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서양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라틴어 머리 글자를 따서 안노 도미니. 이제 영어로 하면 In the year of our Lord.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시대. 즉 예수님 태어난 이후에 예수님 시대 이런 뜻입니다. 2016년째.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독교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서기 이렇게 이제 붙이지. 그죠? 그러면 예수님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해서 반대로 과거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서양에서는 이제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 태어난 시대보다 이전에 있었던, 그래서 앞에 이제 before라는 전치사를 붙이는 거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 시대.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 2333년이다 이거지.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BC 2333년을 계산하면 몇 년 전이냐 이거지. 자, 예수님 태어나기 2333년 전. 올해는 예수님 태어난 이후로 2016년째 두 가지를 합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2333에다가 2016을 합산을 하면 4349년이 됩니다. BC 2333이 뭐냐? 사서에서 확인이 된 단군께서 고조선을 건국하는 해. BC 2333.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올해는 단군께서 고조선을 건국하신 지 4349년째 됩니다. 이게 단기야. 이해가셨어?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BC 8000년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여기다가 몇 년을 합산해야 돼? 2016년. 근데 대략 잡으니까 그냥 2000년 합산해도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몇 년 전이라는 뜻이 됩니까? 10,000년 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후기구석 끝나면서부터 바로 신석기가 시작이 되는 셈이지. 그렇다는 얘기는 구석기가 총 몇 년 동안 구석기였느냐? 70만 년 전부터 10,000년 빼고 나머지 그 69만 년 동안 구석기였습니다. 69만 년. 상상이나 되세요? 69만 년. 컴퓨터가 나온 지 몇 년 지났는지 아세요? 컴퓨터는 1950년대 후반기부터 1960년대 이 시기에 개발이 됐어. 애니악이라고 해서 그 미국 애들이 그 포탄 탄도 계산을 계산했거든요. 그러면 1960년대 잡고 2016년이야. 기껏 해봐야 50년, 60년 남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쓰는 스마트폰은 얼마나 됐을까? 이건 정말 기껏 10년 이쪽 저쪽 남지. 그죠? 거기에서 우리는 지금 69만 년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가 BC 8000년 경부터는 그러니까 69만 년 동안 식량이 부족했어. 그러다가 식량이 조금 남아. 69만 년 동안 굶주렸는데 식량 조금 난다 버리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 같으면 여기다 저장하지. 여러분들은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토기가 필요합니다. 자, 토기가 등장하는 배경을 얘기해 드린 거야. 토기 등장의 배경. 자, 그래서 신석기 시대는 토기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를 신석기 시대로 간다. 최초로 등장한 토기는 일은 민무늬 토기. 그 다음 덧무늬 토기입니다. 자, 일은 민무늬라는 말은 민자무늬. 여러분들 옷 사실 때 딱 가면 그 옷가게 점원이 이거 민자무늬. 그럼 뭐를 보고 민자무늬라고 합니까? 무늬가 없는 거. 그치? 그걸 민무늬라고 해요. 자, 근데 앞에 반드시 일은이라는 말을 붙여줘야 돼. 왜냐? 민무늬 토기라면 청동기 시대에 제작해서 사용했던 발전된 민무늬 토기가 있는데 그게 청동기 대표 토기야. 그래서 그거와 구분해서 신석기 때 처음으로 만들어 쓰기 시작한 토기다 이러면 일은 민무늬. 덧무늬 토기는 흙을 덧붙여서 무늬를 표현을 했다 해서 덧무늬 토기. 아까 여러분들 그 중석기 단계 이 제주도 환경 고산 요게 덧무늬 토기 파편이에요.